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Understanding and Designing Avatar Biosignal Visualization for Social Virtual Reality Entertainment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 단서를 활용하여 서로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보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단서가 빠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생체 신호를 표, 표현적인 생체 신호가 개인의 생체 신호를 사회적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신호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향상하고 내부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적 및 신체적 상태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VR을 통해 사람들은 공유되는 몰입형 가상 환경에서 만날 수 있으며 서로의 가상 표현을 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매핑하거나 얼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바타의 표현은 개인화하여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시선이나 얼굴 표정 등이 사회적 VR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점이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는 생체 데이터가 VR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심장박동의 인식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HR, 하트레이트를 위한 다양한 생체 신호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생체 신호의 다양한 표현을 해석할 수 있고 주의를 흐트리지 않는 시각화 디자인을 하는 것과 사용자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불분명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와 통계 방법을 결합하여 탐색적인 혼합 방법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퀘스천을 총 두 단계로 나누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RQ1을 A랑 B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사회적 VR 공간에서 가상 아바타 표현과 생체 신호에 대해 현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VR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시각화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이 리서치 퀘스천 1을 통해서 총 7가지의 디자인 고려사항을 도출했고요. 3가지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와 6가지의 생체 신호 시각화 개념을 도출합니다. 이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중 제즈바라는 상황을 선택한 것이고, 6가지의 생체 신학화 개념 중에 4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로토타이핑한 모습입니다. 생체 신호로는 하트레이트, 심박수와 브레싱 레이트, 호흡을 선정하였고요. 시각화 개념으로는 스키오모픽,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파티클, 입자, 크리처, 사용자 아바타가 아닌 다른 어떠한 생물체를 통해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표현하고요. 인바이어먼트, 주위의 환경 사물을 이용해서 생체 신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타이핑을 바탕으로
리서치 퀘스천 2가 나오는데요. 몰입형 가상음악 이벤트 시나리오에서 심박수와 호흡의 생체 신호의 가장 효과적인 시각화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리서치 퀘스천 2에 답하기 위해 통제된 내부 피험자 실험이 진행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스퀘어모픽 시각화는 두 생체 신호 모두에서 차별화된 각성도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스퀘어모픽과 파티클은 심박수에 대해 가장 적게 주의를 산만하게 했으며 모든 시각화는 호흡에 대해 비슷하게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생체 신호에 대한 인식은 종종 인식된 아바타 관계, 엔터테인먼트 유형, 그리고 감정이 아바타 또는 공간에 대해 추론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기여입니다. 먼저 심박수와 호흡 데이터를 위한 사회적 VR 생체 신호 시각화 세트를 제공했으며 아바타 생체 신호를 시각화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디자인 고려사항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션으로 생체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먼저 생체 신호의 이해인데요. 여러 연구를 통해 생체 신호의 효과가 밝혀졌는데 참여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신체의 인식을 증가한다. 사회적 행동과 신뢰에 영향을 준다. 친밀감이 증가한다. 더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공정감을 강화시킨다. 공감과 사회적 연결성을 높인다. 라는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단, 상황이나 시각화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생체 신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심박수도 부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생체 신호를 효과적인 시각화 방식과 그 사용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시각화 방식을 테스트하고 시각화 간의 아바타 각성도 차이를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의 시각화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생체 신호의 시각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주변광, 의류 색상 변화, 그래프, 패턴 이미지 오버레이, 스키오모픽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것을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캐릭터 얼굴의 숫자는 VR챗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건데 심박수를 센서를 읽어드리고 그거를 컴퓨터로 보내가지고 사용자의 심박수가 얼굴에 숫자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미지는 VRM 모델에서 페이셜 트래킹을 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탐구했지만 신호의 시각화 방법 간의 비교 분석은 드문다고 합니다. 때문에 적절한 시각화 방식과 사용자 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논문은 대부분 하나의 생체 신호에만 집중했지만 이 논문은 여러 가지의 생체 신호의 표현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사용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열 VR에서의 생체 신호입니다. 연구진들 이 세니와 하시브의 연구가 자신들과 많이 유사했다고 밝히는데요. 이 세니와 하시브는 심장 박동을 위한 다양한 생체 신호 표현을 조사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아바타 주연의 아웃라인처럼 나타나는 오로라 방식, 네, 아우라 방식, 그리고 아바타에서 빛이 나는 글로우, 그리고 아바타 위에 화살표가 뜨는 에로우, 그리고 텍스트 방식이 나오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로는 아우라 방식의 시각화가 가장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내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박수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멀티모달 심박수를 표현했다 합니다. 이 다양한 멀티모달 중에 오디오와 햅틱 피드백이 가장 선호되었고, 시각적 피드백은 방해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라들의 실험이 있는데요. VR에서 다양한 심박수를 시각화하는 테스트를 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평소에는 하얀데 맥박이 뛸 때 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박이 뛰는 화면 오버레이가 가장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라는 연구자는 사회적 VR에서 심박수를 시간적 신호로 사용하는 법을 탐구했는데요. 다양한 심박수가 더 높은 아바타의 각성도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다음 챕터로 소셜 VR에서의 생체 신호 이해와 디자인인데요. 먼저 연구진들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와 VR을 얼마나 경험해 봤는지, 자주 사용하는 VR 플랫폼을 물어보았고, 리커트 척도로 아바타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나 많이 해보았는지, 아바타의 외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아바타가 얼마나 잘 누군가를 나타내는지, 아바타의 감정 추론과 생체 신호 공유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생체 신호 공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실제 친구, 가상 친구, 가상의 낯선 사람, 이 세 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총 54명으로 평균 연령은 22.2세였다고 합니다. 이 54명 중에 48명의 참가자가 VR 기기를 소유했으며 20명은 매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은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그 사이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플랫폼으로는 VR챗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레크룸, 알트스페이스 VR, 빅스크린이 나왔습니다. 이 설문의 주요 결과로는 여기 퀘스천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아바타 외형을 사용자가 직접 꾸미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VR에서 타인의 감정인식이 여전히 부족하여 응답이 불분하게 나타났고, 낯선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생체 신호 공개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체 신호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컨텍스트 매핑을 통해 사용자 아바타의 관계를 인식하였는데요. 미로 사이트에서 센시티징 분깃을 만들어 실제 생활에서 누군가 상호작용할 때의 신체 반응과 사회적 VR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현재 상호작용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추가적인 통찰을 얻으려 하였고, 참가자는 설문조사 응답자 중 6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참가자의 선정 조건은 6개월 이상의 소셜 VR 경험, 매주 1회 이상 소셜 VR을 사용하고, 친구 및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친숙한 사람과 이 그림은 왼쪽은 친숙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낯선 사람에 대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컨텍스트 매핑의 분석과 결과로 분석은 응답을 고차원 범주로 분류한 다음 독립적인 코드 2명이 라벨을 붙여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정 표현에 대해서인데요.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와 편안함 항목에 대해 참가자들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요. 성종이 잘 참여하는지 알기 위해 아바타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존재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가상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 몰입적인 경험을 위한 생체 신호인데요. 참가자들은 생체 신호가 사회적 VR 공간을 더 몰입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변화를 위한 생체 신호인데요. 참가자들은 생체 신호가 현재 행동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연구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설정에서 생체 신호 시각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콘텍스트 매핑을 통해 생체 신호 시각화의 여러 조건을 강조되었지만 생체 신호를 어떻게 방해를 주지 않고 시각화할지는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 연구의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이전 연구에서 엔터테인먼트 설정에서 생체 신호 시각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소셜 VR에서의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로는 심박수, 호흡, 피부 정도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이 세 가지 생체 신호는 잘 연구가 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익숙하였고 시각적 디자인 표현의 여지를 제공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반영하고 소셜 VR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아이디어와 템플릿을 제공하였는데요. 소셜 VR 엔터테인먼트 중 관객들 간의 세 가지 생체 신호 시각화를 위해 세 차례의 아이디어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아이디어화와 두 번째 아이디어화 사이에서 7개의 디자인 고려 사항을 제공하였는데요. 디자이너들은 최소 1개를 반영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템플릿은 아바타의 바디, 타이틀, 그리고 VR에서의 뷰, 코멘트, 생체 신호의 타입, 그리고 템플레이트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7가지의 디자인 고려 사항인데요. 총 2가지의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소셜 VR 관련 항목에서는 사용자는 시스템의 사용 시 편안함을 느껴야 하고 시스템은 사용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체 신호의 공유과 인식에 관련해서인데요. 시스템은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해 각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시스템은 생체 신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경험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사용자 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야 하고, 시스템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협업 디자인에 참가자는 총 6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했는데요. 디자인 석사 3명, 산업 UX 전문가 2명, 프리랜서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선정 기종은 드로잉 태블릿을 소유했고 그림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자신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공 엔터테인먼트에 참석한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과정에서 현재의 하드웨어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셜 VR 경험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 디자인의 분석 및 결과로 엔터테인먼트의 시나리오 및 상호작용 패턴을 도출합니다. 먼저 3가지의 참여 수준을 도출했는데요. 참여도가 낮은 공간으로 사회적 고려가 적은 조용한 환경, 예를 들면 영화관이 있고, 사회적 참여가 중간이거나 간헐적인 공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참여를 요구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바타의 생체 신호 시각화를 표현하는 6가지 방법을 도출했는데요. 아바타의 근처에서 숫자나 텍스트를 사용하기, 아바타 전체의 색상 변화나 왜곡, 아바타 특정 부위의 색상 변화나 왜곡, 추상적인 형태로 아바타 근처에서 생체 신호를 시각화, 별도의 정체성을 통해 생체 신호 시각화, 소셜 VR 공간에서 환경이나 주위 사물의 생체 신호 시각화가 있습니다. 이 표현 항목 중에 3번에서 6번이 앞서 보여드린 스퀘어 모피, 파티클, 크리처, 인바이어먼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방향성을 설정하였는데요. 연구진들은 중간 참여도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재즈바에서 음악 이벤트를 하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생체 신호 시각화로는 3번부터 6번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 전도도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디자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 시각화를 평가하는 합니다. 연구진은 앞서 말한 디자인인 가상 제저바에서 심박수와 호흡률에 적용된 시각화를 탐구하였는데요. 사용자의 각성도를 고려해 변수로 신호율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율이란 것은 분당 심박수, 분당 호흡률과 같은 얼마나 많이 생체 신호가 자주 일어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항목에서의 조사 항목은 이 네 가지의 시각화 방식을 조사하고 심박수와 호흡률의 변화, 신호율이 아바타에 인지된 각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참가자의 인지된 주의 산만도, 그러니까 얼마나 참가자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시각과 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시각화 방식과 2개의 생체 신호, 3개의 신호율을 변수로 하여 총 24개의 다른 조건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균형을 맞춰 후속 시험은 무작위로 진행되었다며 관찰된 동반 아바타의 성별도 성편차를 없애기 위해 무작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의 측정 항목인데요. 양적 측정으로 인지된 아바타의 각성도, 인지된 시각화 주의 산만도, 전반적인 시각화 선호도, 그리고 IPQ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인 경험, 응답에 대한 반성, 생체 신호 해석, 추가된 가치와 한계, 개인정보 보호,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환경인데요. 유니티에서 개발을 진행하였고, 타겟 디바이스는 HTC 바이브 프로 I HMM이고, 블렌더로 3D 에셋을 제작했으며, 배경 모델의 일부는 스케치 팹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다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믹사브에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즈바 시나리오의 환경인데요. 무대와 테이블, 의자 및 기타 장식품이 있었고, 참가자의 아바타가 생체 신호가 시각화된 다른 아바타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는 재즈 밴드를 볼 수 있었고, 아바타의 헤어스타일과 의류 색상은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의 생성 방식인데요. 뉴럴kit의 심전도 및 호흡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인공적으로 생성했다 합니다. 이런 인공적으로 생성한 이유는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화한 것이라 합니다. 심박수와 호흡은 각각 3개의 각성도로 생성되었고 24초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심박수는 dBH 웨이블릿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호흡은 삼각함수 사인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심박수는 150이 높음, 100이 중간, 50이 낮음이었고 호흡은 21이 높음, 14가 중간, 7이 낮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음, 이러한 두 신호율은 평균적인 인간의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기반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를 어떻게 시각화할지인데요. 기존의 초기 연구에서는 밝은 색상은 일반적으로 높은 정서 가치와 낮은 각성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포화된 색상이 불포화된 색상보다 더 각성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VR 환경에서는 시각화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런 색상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며 색상은 맥락에 따라 영광성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매개변수 공간을 고려해서 색상을 결정하였는데요. 심박수는 친숙하고 각성도를 높일 수 있는 빨간색을 사용하고 호흡은 각성도가 낮은 파란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기와 채도는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되었고 주변의 인식 또한 고려해서 시각화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각화 방식이 대해 어떻게 표현할지가 나타났는데요. 스퀘어모픽은 친숙한 방식을 사용하고 직접적인 객체에서 디자인으로 매핑했으며 파티클은 아바타 주변의 입자를 생성하고 각성도에 따라서 입자 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처는 제3의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바타의 생체 신호를 표현하는데 재질과 깜빡임으로 생체 신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바이어먼트는 주변 환경을 사용하는데 이 예시에서는 테이블의 일부분에다 크리처와 비슷하게 재질과 깜빡임을 입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의 절차인데요. 실험의 이전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서를 서명하였고 인구통계 세부 정보를 작성했으며 연구 개요를 제공하고 연구 과제를 설명한 다음 튜토리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량적 실험 절차인데요. 이 가상 환경에서 아바타를 서로 마주를 보고 패널에 질문이 표시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참가자에게 어떤 장면인지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관찰하고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설문지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이 끝난 뒤에는 5분간 휴식을 진행하고 페어 인터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페어 인터뷰에서는 두 명의 참가자 아바타와 한 명의 실제 아바타가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이때 페어 참가자는 현실에서 아는 사이로 구성되었고, 앞서 말한 재즈바에서 밴드의 반대편에 네 개의 시각화를 보여주는 네 아바타가 있었다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 네 개의 아바타를 보고 IPQ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이 실험의 참가자는 총 32명이었으며 24명은 기관, 대학교에서 모집하였고 5개국 이상의 다양한 인종이 있었다 합니다. 이 참가자의 90.6%는 HMD를 한 번 이상 착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21.8%의 참가자는 소셜 VR을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았다 합니다. 참가자들은 시각, 청각, 운동장애증 등 실험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장애를 보고한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는 정량적인 항목으로 아바타의 각성도 평가, 그리고 주의 산만한 평가, 시각화의 선호도 IPQ 점수를 도출했고, 실험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정성적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바타 각성도의 인식에 대해서인데요.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정렬 순위 변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신호 시각과 빈도의 결합 효과를 분석하였고 ARTC로 사후 대조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신호와 시각화의 조합에 대해서인데요. 26개 수준의 조합 중 15개 조합에서 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 간의 대비 비교에서 스퀘어모피, 크리처, 인바이러먼트 시각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는 시각화가 신호 유형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호흡 내 대비 비교를 수행한 결과 파티클, 크리처, 스퀘어모피, 인바이먼트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심박순에 대비 비교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와 빈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66개 수준의 조합 중에 14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1% 수준에서 스퀴어모핍의 높은 각성도, 스피어모픽의 낮은 각성도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고, 스퀴어모픽 시각화가 속도를 통해 각성 수준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퀴어모픽 낮은 각성도와 파티클의 낮은 각성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낮은 속도에서의 시각화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고, 크리처의 높은 각성도, 파티클 높은 각성도와 크리처의 중간 각성도, 파티클의 중간 각성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속도에서도 크리처와 파티클 시각화가 인식된 아바타 각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후 대조 검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윌커슨 부호 순위 검정을 사용하여 사후 본페론이 짝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심박수와 스퀴어모픽 사이에서는 낮음과 높은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심박수와 파티클 사이에서는 낮음과 높음, 휴식과 높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와 인바이어먼트 사이에서는 낮음과 높음, 휴식과 높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스퀴어모픽 사이에 낮음, 휴식, 낮은, 높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퀴어모픽과 심박수는 낮음, 높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스퀴어모픽과 심박수는 낮음, 높음 사이의 각성도 차이는 추론하기가 쉽지만 파티클과 인바이어먼트는 낮음과 휴식, 휴식과 높음 사이의 차이만큼의 인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이 두 가지 짝 사이에서 차이가 잘 인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어모픽과 호흡은 심박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만도가 얼마 3만도 얼마나 사용자가 방해받았다고 느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전체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을 사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시각화 사이의 결합 효과를 분석하는데요. 시각화와 신호 시각화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신호 자체로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와 시각화에서 28개 수준의 조합 중 4개에서 1% 및 5%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심박수와 숙지어모픽의 조합이 가장 사용자의 주의를 덜 방해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역시 사후 대조 검정을 하였는데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심박수와 숙지어모픽과 심박수 스퀘어 모입과 심박수 크리처의 조합, 심박수 스퀘어 모픽과 심박수 환경의 조합, 그리고 심박수 파티클과 심박수 크리처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심박수와 스퀘어 모픽의 조합이 사용자를 가장 덜 산만하게 만들었다고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심박수와 파티클보다 덜 산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시각화 선호도인데요. 참가자들은 심박수에서는 스퀘어모픽, 크리처, 파티클, 인바이어먼트 순서로 선호하였고, 호흡에서는 스퀘어모픽, 인바이어먼트, 파티클, 크리처 순서로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PQ 점수는 존재감이 MD6, IQR1, 공간적 존재감이 ND5, IQR2, 몰입감이 MD4.25, IQR3, 경험된 현실감은 MD 3.75, IQR 3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생체 신호의 시각화 반응에 대해 스퀘어모픽은 직관적이고 친숙하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속도와 크기의 변화로 인해 해석이 쉬웠고 최소한의 산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티클은 일부는 이 파티클의 효과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이 파티클이라는 게 명확한 수치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참가자가 혼란을 느꼈다 합니다. 그리고 크리처의 경우는 크리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신호를 잘 나타내지 못했다고 느꼈으며 이 사용자의 생체 신호가 아닌 별개의 정체성을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바이어먼트는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적합하다고 느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 VR에서의 생체 신호 시각화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사람과 공간의 감정 및 분위기 이해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생체 신호의 시각화가 가상 공간의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연결 및 몰입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의 생체 신호를 아는 사람들보다 더 궁금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생체 신호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생체 신호 덕분에 상대가 실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생체 신호로 인해 독특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의 시각화가 커스터마이징 된다면 공간이 더 다채로워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즈바를 넘어서서 다른 환경에서의 생체 신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안전이 중요한 환경에서 생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텍스트나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같은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호를 품질 평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 하였는데요. 예시로 든 것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맛있으면 더 격렬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성과를 향상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인데요. 여러 참가자들이 시각과 색상이 아바타 각성도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빨강색은 높은 각성 상태로 느꼈고 파란색은 낮은 각성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성 상태를 평가하면서 이 재즈바에서의 배경음악은 연관이 없었지만 이 음악이 각성도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크리처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생체 신호와 연관이 없었지만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혼란스럽다 합니다. 그리고 호흡의 경우에는 최고 주기가 생각보다 느려서 해석이 어려웠다고 참가자들은 밝힙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생체 신호가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오해를 줄이거나 추가적인 사회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의 공유 및 인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인데요. 많은 참가자가 소셜 VR에서 자신의 생체 신호를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이 우려는 공간적 맥락이나 아바타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정확한 값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해갈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체 신호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지만 타인의 생체 신호는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리미테이션 앤 퓨처워크로 연구진들은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의 생체 신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매핑하고 생리적 반응 측정으로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키어모픽 디자인이 가장 선호되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노출 효과인지 아니면 매핑에 대한 친숙성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진들은 시각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후 연구에서는 멀티모달 피드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통제된 시나리오에서의 산만한 측정인데요. 이는 시나리오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바타를 사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때의 경우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로 심박수와 호흡만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생체 신호와 시각화된 생체 신호의 조합을 탐구할 필요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색상 인식의 역할과 보편적인 디자인 요소를 밝기를 사용했다고 함 것을 한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 인식은 감정적 해석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완화하고 색, 색각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합니다. 다음으로 소셜 VR에서 표현적 생체 신호를 시각화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하는데요. 이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은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감정 표현의 한계, 존재감 표시, 참여도, 편안함, 몰입감, 프라이버시 우려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가상 아바타를 표현력 있는 생체 신호를 추가해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하며 타인과의 연결을 재구성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소셜 VR을 더욱 몰입감 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으며 생체 신호 디자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체 신호 디자인은 소셜 VR 환경에서 시각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생체 신호가 생리적 동기화 및 사회적 연결성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탐구합니다. 다음으로 아바타와의 관계와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유형인데요. 생체 신호 시각화의 인식과 적합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의료 환경에서의 텍스트를 얘기하는데요. 심박수의 텍스트 시작화는 재즈바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 환경에서는 적절한 시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체신호 공유와 인식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해 생체신호 프라이버시에 대한 더 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VR챗의 한 시스템을 떠올랐는데요. VR챗에서는 아바타와 다른 아바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모두에게 공개하거나 친구만 공개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자신의 아바타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생체 신호 프라이버시의 상호작용 방식을 이 적용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디스커션으로 소셜 VR에서 생체 신호 시각화의 영향인데요. 스키어모픽 디자인은 두 생체 신호 모두 각성도 추론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디자인에서는 낮은 속도와 높은 속도 간의 각성도 추론이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가 실제로 신호 유형에 따라 다르며 명확하고 일정한 신호 속도가 없으면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합니다. 때문에 이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은 값의 변동도 시각적으로 과정에 증폭할 필요를 연구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어무빅 디자인은 심박수에서 가장 덜 산만했지만 파티클보다 통계적으로 덜 산만하지는 않았으며 소음률과 같은 경우에서는 시각화 유형이 산만함에 통계적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호흡 디자인은 제즈바와 같은 물, 공간과 동반한 아바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공간의 감정 및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진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로 크리처와 인바이어먼트가 더 적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스키어모픽이 심박수에서 가장 덜 산만했다고 합니다.
호흡의 시각화는 산만한 측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퀘어모빅과 인바이러먼트 디자인이 유사하게 선호되었습니다. 이는 생체 신호 유형과 그 속도가 시각적 표현과 관계없이 해석이 가능하고 산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VR에서의 디자인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더 해석하기 쉽고 덜 산만하게 해야 함을 밝히며 스퀘어모빅 디자인이 친숙함과 해석 가능성 때문에 가장 선호되었고 지만 가상 공간의 분위기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각화가 적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 요소가 생체 신호에 명확하게 매핑되거나 소수의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시각화를 커스터마이징하고 더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체 신호를 시각화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표준화된 시각화 세트가 없을 경우 모호한 해석이 되거나 인식을 방해받고 신뢰성이 손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아바타 생체 신호 시각화가 있는 소셜 VR이 제공하는 상호작용 유형과 태도를 더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지만 공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체 신호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유 대상과 추상화 수준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애니메이션의 가용성 상태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체 신호가 사람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체 신호가 사람들에게 착각을 주어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잘못된 단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